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에요. 검사 출신이죠. 2018년 선거 때 이재명 당시 지사와 쌍방울 사이 중간 매체가 이화영, 2018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 있어 당시 선대본부장직하면서 선거 과정 모든 일 관장하며 개입했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조응천 의원은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이화영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구체적인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을 갖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이화영 전 사장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선대본부장을 했고 또 주요한 그런 후보에 대한 공격 부분을 막아야 되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보하고 상의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다면 쌍방울과의 연관점은 이미 쌍방울의 사회세로 있던 사람을 영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데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화영 의원이 전 의원이 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방식에 대한 전환 사채라는 방식으로 그 변호사 비용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고, 다만 그것은 이제 조응천 의원이 만약에 검찰이 이화영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부각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서재현 의원님. 네.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변호사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서 변호사를 연결하고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전환사채로 돌려서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냐? 라고 묻자 네,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고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관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의 매개체가 이화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아니겠죠. 뭐 여당이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가 사실 쌍방울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끝은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방송에서 어떤 그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이제 고소가 된 것인데 변호사비를 본인은 2억 7천만 원인가 3억 그러니까 3억이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 쪽에서는 작다 뭐 수십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단정 짓고 하는 수사는 저는 그 어느 수사든 간에 바람직하진 않다. 대신에 쌍방울만의 지금 문제는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임원이 사퇴를 했는데도 법인카드를 썼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법인카드 내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임원하게 되면 카드를 다 반납하고 사인을 하는 게 총무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공금을 지금 또 자유롭게 개인 돈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쌍방울만의 회사의 문제와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별개로 보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변호사도 대통령과 어떤 혼란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쌍방울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서 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쌍방울과 이재명 중간 매체는 이화영이다라고 봤는데 서재현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예. 이 조응천 의원의 발언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해명의 톤이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 측은 쌍방울과의 연관과 관련해서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복이 아니라 법카와 외제차 등등을 받았고 뭐 아들도 지금 거의 취업 위장으로 한 거 아니냐, 측근도 위장 취업해서 월급 페이백으로 받은 거 아니냐, 뭐 굉장한 커넥션이 지금 풍겨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조응천 의원은 거기서 더 나가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매개체는 내복이 아니라 이화영이다. 네.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그냥 민주당의 한 의원이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정치인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가면 진짜 극소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핵심적인 인사들만 TV 토론에 오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TV 토론에 우리 조홍천 의원을 현장에서 만나기도 했을 정도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도 핵심이고 TV 토론을 같이 갔었다는 아, 얘기를. 그렇지. 김병민은 핵심인 거 뭐 예, 다 예. 아니까. 아니 선거 때는 대변인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네, 없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홍천 의원이 많은 일들을 관장하면서 내용들을 본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고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오기 전부터 이미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경기도에 오고 나서도 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을 하면서 문득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휴대전화를 자꾸 봤는데요. 당시 작년 가을 11월쯤 쌍방울에 있는 한 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논평도 쓰고 그 당시에 대응들을 썼던 내용 속에서 유감이다.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장문의 연락이 왔는데 보면서 좀 김병민 대변인에게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섭짓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오만하게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한테 이런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예. 당당하게 소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메시지를 쭉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방식을 갖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지나고 나서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은 유유히 도피하고 여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흥업소 직원들까지 무슨 황제 도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아주 만약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금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이유는 이 당시에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에도 이화영 대표에 관한 얘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게 됐는데요.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이화영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서 구속됐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유용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탁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떳떳하다면 그 변호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끝끝내 얼마를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내용을 요목조목 다 있는 그대로 공개를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의혹들이 진실로 규명되고 있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펼쳐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조홍천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서 선거를 치렀던 이재명 의원마저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깊이 좀 숙고하면서 관련된 대응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대선 기간에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처음 공개하는 건데 돌직구쇼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김병민 대변인 측만 윤석열 후보 측만 공격한 게 아니라 자당의 이낙연 후보도 의혹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3억 썼다. 그 대답이 이낙연 대표의 이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나온 건데 쉽지 않은 일인데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임 대변인에게 쌍방울 관계자가 그때 현임이었죠. 위협적으로 경고하는 듯한 항의 문자를 했다고요? 제가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대선 주자들의 고래 싸움의 중소기업인 쌍방울은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화영 부지사 법카 문제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뭐 굉장히 장문의 글자들이 있는데요. 일부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적 시에 과도한 표현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말을 굉장히 돌려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대변인에게 보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 이거 쉽지 얼마나 않은데. 오만하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의 전적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연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서 뭐 선거 때 워낙 바쁘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돌이켜서 있었던 김성태 회장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려운 애들이 많다. 결국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좀 우리의 상상이 현실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나간 일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게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통령을 수행하는 대변인에게 이렇게 항의성 문자를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가 말을 삼가라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다른 건데 소명하고 좀 압박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의 톤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조금 위압적인 위압적이다. 느낌을 받았다는 데시 문제가 있고, 보통 이제 많은 정말 억울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 관련도 없는데 그 얘기, 자기 회사 이름 하나, 지금 뭐 화면에 나왔다시피 정말 저 회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화면 하나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일반 그 어느 정도 또 뭔가 이렇게 그 충분한 그 물증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실은 저와 같은 어떤 과도한 액션을 했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너무 억울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거 보면 쌍방울 왜 억울해하는지 모르겠고 격을 도피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직속 대변인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건 대통령 후보에게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된 일일 텐데, 어쨌든 김병인 대변인이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군요. 그런가 하면 성남 FC 광고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업 결과라던 후원금 성남시가 가져갔다. 한국일보 보도 가져왔다에 따르면 성남 FC 전 대표가 후원금은 자체 영업이 아닌 성남시가 움직여서 들어온 돈이다. 광고 유치 계획 세우거나 기업 움직인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남 FC의 영업 결과가 아니라 성남시가 가져왔다. 진술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성남 FC의 광고 영업 결과다라는 주장과 톤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